투줄 시스템에 의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줄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투줄 시스템을 누가 소개를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 좀 봤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잘 안 맞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뭐 관심 밖으로 빼놓으셔도 큰 영향은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구를 2포인트 20포인트 있는 수구를 건너편 20포인트를 향해 보내면 보통 회전을 다 주고요. 뭐 코너를 돌아 나오겠죠. 물론 회전이나 스트로크가 좀 안 돼서 못 돌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보통은 돌아 나오고요. 뭐 이게 꼭 안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돌아 나오겠죠. 근데 요 각이 들어오는 각보다는 조금 더 기울겠죠. 아무래도 투포인트 맞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거를 탭을 길게 놓고 친다고 생각하면 수직 입사를 하면 1쿠션을 먹고 수직 입사를 하고 타격이라든지 뭐 밀림이 거의 없이 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궤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 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상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제 원 쿠션, 투 쿠션을 맞고 내려오는 각은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짐은 있겠죠. 세 번째 쿠션, 세 번째에서도 보통 세 번째에서도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 간격이 좀 늘어짐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조금 넘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조금 넘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선. 요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중에 저거는 될 거예요. 자기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구가 요런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이 회전을 다 줄 수가 있을까요? 이 회전을 일단은 수직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구를 맞추고서 얇게 맞아야 되잖아요. 얇게 맞았을 때 회전이 먹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쳤던 이거는 회전과 속도와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형성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회전이 속도보다 느리죠. 그러면 더 아마 길쭉하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더 섬세하게 쳐야 되는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랬을 때는 어떨까요? 두껍게 맞아야 돼. 이렇게 입사시키려면 두껍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키스는 배제예요. 두껍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줄어드는데 회전량은 많죠. 속도보다는 회전량이. 그래서 더 아마 밀림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하는데 에러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그림, 이거는 앞돌려치기를 구사하는 건데요. 이 정도 각이면 밀리지도 않게 회전량을 극대화해서 수직 입사를 있을 것 같아요. 수직 입사를 하면 이런 궤적을 뭐 보이겠죠. 근데 수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얇게 쳐서 수직 입사를 시킨다고 해도 회전을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전량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궤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회전량이 조절이 될 거예요. 왜냐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대신 회전을 좀 적게 주든지 그러겠죠. 이거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고 하면 회전을 더 줄여야 될 거고요. 일단은 출발은 이런 개념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거 투줄 시스템, 원 쿠션 숫자가 나오죠. 10, 20, 30, 40 나오고요. 그리고 3쿠션 위치는 0, 5, 10, 15, 20 나오고요. 수구수는 0, 5, 10, 15, 20, 23, 24, 26, 28, 30, 32, 35, 38이라고 정해주고, 회전량은 5, 10, 15로 정의를 해놨어요. 일단 골치가 아프죠. 저도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5단이 넘어가는 숫자는
외우기도 싫고 골치가 아파요. 저도 이거 딱 봤을 때 이 숫자 딱 보고 뭐야 이걸 어떻게 막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은 숫자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숫자를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설명만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공식이 또 있대요. 공식은 더 머리가 아파요. 막 팁수 빼기, 뭐 3쿠션 더하기 수구는 1쿠션이래요. 저도 이런 거 너무 안 외워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구 위치가 있고, 수구 출발이죠. 수구 위치가 있고, 그리고 목적구에 맞아야 되는 3쿠션 위치가 있을 때, 팁스와 1쿠션과의 상관관계예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냥 딱 상식적으로 봐도, 이 정도면 뭐 3팁으로 쳐야 되고, 이쪽은 한 2팁 치고, 이쪽은 1팁 쳐야 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공식도 그 공식이에요. 딱. 근데 말만 이렇게 어렵게 풀어나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보자 그러면, 3쿠션 위치가 5예요. 5를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구는 물론 수구가 여기 있지만, 수구의 위치라는 거는 일적분을 맞고 향했을 때 그 위치를 수구라고 우리가 보죠, 보통. 그러면 수구를 일적분을 맞고 수구가 움직임, 그랬을 때 수구는 10이라는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랬을 때 팁수, 만약에 5라는 팁을 줬을 때는 어디를 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더니 5 빼기 5는 0이고, 그럼 1쿠션 수는 10이래요. 10을 이 회전으로 쳤더니 5에 맞고 들어가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똑같은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10 빼기 5는 5죠. 더하기 10은 15래요. 15를 쳤더니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15라는 회전으로, 팁으로, 그럼 15죠. 15 빼기 5는 10이죠. 10에다가 수구수 10을 더하니까 20이에요. 그러면 수구는 1쿠션은 20에 맞으면 2회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임의로 5팁, 10팁, 15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뭐 1시 팁, 1시 반 팁, 3시 팁으로 일단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랬을 때 1시 팁이라고만 헷갈릴 수가 있나? 1시 반, 12시 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12시 반이라고 하든지, 그 정도니까 이제 그거는 조절해서 들으시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자는 거죠. 요게 우리가 보통 기본 각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분의 1을 향해 치면 그 반대편으로 코너를 돌아 나오고, 이 무회전이죠. 이거는 무회전 돌아 나오고, 그랬을 때 4쿠션 위치는 요 위치가 되죠. 제대로 돌아가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노잉글리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볼 때마다 아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12시 반, 그러니까 5팁, 5기울기 5팁으로 쳤을 때는 요 기본 각에 플러스 1이란 얘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한 칸 더 간다. 우리가 예전에 원팁은 요 중앙 센터 라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도착 지점이 요 정도 도착을 했었다고요. 1포인트가 채 못 미치는 한 70% 정도. 근데 요거는 보니까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70% 정도 되니까 여기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원팁보다는 더 먹는다.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는 원팁보다는 더 먹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각에서 원팁을 주면, 요 팁을 주면 1포인트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요것도 기본 각이에요. 기본 각에서 딱 보자는 거죠. 기본 각에서 무회전으로 치니까 코너를 들어갈 거고요. 5팁 12시 반으로 치니까 여기 맞을 거예요. 5라고 숫자 써있잖아요. 그리고 1시 반으로 치면 여기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 3시로 치면 여기 떨어진대요. 이게 그냥 일단 기본 이론이에요. 이거를 더 쉽게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은 팁을 10팁, 그러니까 1시 반 팁으로 출발을 시키면 한 팁,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숫자하고, 팁 숫자하고, 1쿠션 숫자, 1쿠션 숫자가 같으면, 무슨 얘기냐면, 팁수하고 1쿠션 숫자가 같으면, 이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되니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면, 여기서 출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하는데, 요 숫자 15라는 숫자하고 요 1쿠션 숫자, 팁수하고 1쿠션 숫자가 같으면 출발점이나 도착점이나 같다는 거예요. 가로치고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요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요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전을 쳤을 땐 15회전을 쳤을 때 15 치면 제자리 온다. 그냥 15회전으로 15를 치면 제자리 온다. 이 자리에서 쳐도 제자리 오고, 이 자리에 와서 쳐도 제자리 온다. 이 자리에 와서 쳐도 제자리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10, 1시 반 팁으로 쳤을 때는 1시 반 팁으로 10이란 숫자, 첫 번째 쿠션 10이란 숫자를 치면 제자리 온다.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5회전으로 치면, 5회전으로 5포인트를 치면 제자리 온다. 어디서 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많이 쳐보니까 솔직히 5라는 건 저는 잘 안 써요. 저는 보통 1시 반 당점하고 3시 당점을 많이 쓰는데, 이 당점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안 쓰지만 여러분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시고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저는 보통 요 두 가지 당점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가 있죠.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할 때 짧은 기울기 할 때 설명을 드렸었나? 그래서 그때 제자리 돌아오려면 여기 7포인트를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7포인트는 맥시멈으로 쳤을 때 7포인트인데, 이 5포인트는 Q만 부드럽게 밀어서 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 몰아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오니까 그냥 부드럽게 1시 반 낙점으로 5포인트 치면은 제자리 돌아온다는 이 얘기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쳐봤는데, 코너에서 치면, 우리가 그때 짧은 기울기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코너를 치면 짧은 기울기 2분의 1 위치에 돌아 나온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1포인트를 치면 회전을 다 주고 해요. 맥시멈이에요.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요 돌아오는 거리에 1포인트니까 이게 1.5죠. 그럼 70%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건 회전을 다 줬을 때잖아요. 근데 그 튜즈 시스템에서는 15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15포인트라고.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1적구를 막 붙였을 때, 1적구가 맞았을 때 약간 밀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아니면은 요거는 약간의 오차는 뭐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이론적인 수치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15포인트를 치면, 왜냐면은 요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70%라고 했으니까 14 정도 되겠죠. 14 정도 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맞고요.
그때 여기서는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러면은 지금 2칸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2가 지점 3분의 2 지점이 되는 한 17포인트 정도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세시팁으로 다 줬을 때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막상 쳐보면요, 이런 아시겠지만 세시팁을 다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거를 주려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고 보통 속도의 회전이 3팁에서 4팁 정도 먹어야 이 지금 이론적인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쳐보면은 막상 이론적인 수치를 뽑아내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다시 3시에서 이 위치에서요 10포인트를 쳤을 때는 조금 넘쳐요. 원래는 넘치지만 3팁으로 쳤을 때요. 근데 1시 반 팁으로 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지만 요거는 뭐 극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막상 쳐보면 그 정도 오차는 이렇게 뭐 미묘하게 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뭐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3시에서 10포인트 3시 팁으로 10포인트를 치면은 한 1포인트의 벌어짐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포인트 그러니까 1시 반 팁으로 치면은 제자리에 돌아오겠죠. 요 위치였을 때는 10포인트가 너무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 1시 반 팁이 요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본 그거는 알겠다. 기본 움직임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를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요 위치에서 10포인트를 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근데 이 목적구가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팁을 하나 빼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팁을 빼면은 요 위치에 올 거예요. 왜냐면 1포인트씩 차이니까. 그리고 뭐 한 포인트 정도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15팁, 한 팁 더 올리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요. 이런 거 한번 딱 보면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한 2포인트 정도가 차이 나요. 2포인트가 차이 나니까 여기서 원래 15포인트로 치면은 15팁 그러니까 3시 팁으로 치면은 제자리 돌아오는데 팁을 2개 빼면은 여기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가 올려면은 뭐 10팁이겠죠. 그러니까 뭐 1시 반 팁이겠죠. 그러면은 한 포인트 차이 뭐 10포인트죠. 10포인트 차이 간격을 두고서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건 알겠다. 팁을 조절하는 건 알겠다. 팁을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팁을 근데 두 칸인데 팁을 2개를 빼려고 그랬더니 그 무회전이잖아요. 근데 무회전으로 치자니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고민은 돼요. 그래도 무회전으로 치자니 무회전 말고 나는 그래도 무회전이 자꾸 살짝 가운데를 딱 치는 게 좀 난 부정확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차라리 두께로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 포인트당 얼마큼 벌어짐을 쳐야 요 위치에 들어갔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10포인트 미만 출발. 그거는 이제 수구 위치가 동일하다는 표현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수구 위치가 동일할 때, 벌어짐 차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2포인트가 벌어져 있으니까 1포인트 정도의 벌어짐으로 치면 회전은 똑같이 주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더라. 이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게 수구 위치가 변할수록 요 기울기가 계속 변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구의 출발점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큼 조절해 주느냐. 했을 때, 한 4분의 1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5분의 2 정도, 아까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한 5분의 2 정도의 차이를 보이더라. 이거는 이 추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해서 그냥 적어 놓은 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뭐 몇 배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매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어디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그랬을 때 미묘한 거죠. 이 정도는 솔직히 그냥 수구 위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같다고 보셔도 되고, 그랬을 때 12포인트 차이죠. 12포인트 정도 차이는
거기에 뭐 5분의 2니까 한 5포인트 정도 차이를 주면, 같은 회전으로 주면 제자리 요 위치로 요 위치로 오겠죠. 센터에 있을 때는 요 간격의 3분의 1 그러면 요 간격이 지금 두 칸이 벌어졌잖아요. 두 칸이 벌어졌으니까 3분의 1이면 7 정도의 간격을 주고 치면 들어간다. 요거 아시고,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 15포인트에서 치면은 요 제자리에 떨어지는 건데, 한 포인트니까 한 포인트에 한 3포인트 정도 간격으로 치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10포인트의 벌어짐이니까 여기서는 3포인트의 벌어짐이라는 거죠. 3포인트의 벌어짐 정도면 이게 극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지루하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 포인트, 두 포인트 반인데, 그랬을 때 수구 위치가 센터가 아니고 더 올라갔을 때는 이 벌어짐보다 이 벌어짐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구의 벌어짐이. 그랬을 때는 5분의 1, 20포인트, 0.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 그러니까 25포인트 정도의 벌어짐이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5포인트의 벌어짐만 줘도, 5포인트 정도의 벌어짐만 줘도 25포인트의 벌어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적구의 위치에 따라 수구 위치가 바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헷갈리죠? 요거는 차분히 한번 이렇게 보시고, 왜냐면 처음엔 적응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헷갈렸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좀 보다 보면 의외로 좀 쉬워요. 쉽고, 적용할 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적용할 부분들이 간혹 나오니까 그건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앞돌리기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숫자가 23, 24, 26, 28, 저는 막 5단위 숫자도 헷갈리는데, 일단 이 숫자를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안 써먹어요. 안 써먹는데, 그래도 지금 투주 시스템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은 앞돌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6에서 출발한, 왜냐면 지금 요 위치에 도착하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3쿠션 위치가 15인데, 그러면 똑같이 수구 번호도 15로 주자는 거죠. 15로 주면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수구하고, 그러니까 3쿠션하고 팁스를 똑같이 주니까, 그러면 수구수하고 1쿠션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6이면 26이 맞아야겠죠. 회전 다 주고. 그랬을 때 이런 궤적을 형성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뭐 이 회전에 따라서, 회전이 조금 이 바로 밑에 회전이라든지 그 밑에 회전이라든지 회전에 따라서 이게 수구하고 1쿠션, 수구하고 팁스죠. 팁스하고 3쿠션 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갖고 저는 대략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1시 반 당점으로 쳤을 때는 28에서 출발하면 23이 되겠죠. 왜냐면 5를 또 빼줘야 되니까, 요 숫자까지 빼줘야 되니까 23이 돼야 될 거고, 또 5 당점, 12시 반 당점으로 치면은 10을 빼줘야 되니까 29에서 한 19 정도 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면은 어떤 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위치면은 어떤 게 좋고,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변화값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변화값이 많으면 차라리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느니 계속 내가 여태까지 쳐왔던 감각으로 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몸도 굳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숫자가 너무 강해서 이런 게 금방 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고요. 요 위치는 더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치기는 힘들겠죠. 요런 거나. 그 대신 이제 밀림이 없이, 그렇다고 당김이 없이 정확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치셔야 되고요.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이 딱 쓰면은 일단은 이쪽 단쿠션 쪽으로, 수구 위치 쪽으로 간다는 거죠. 단쿠션 쪽으로 가서 전 제일 먼저 1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 부분을 봐요. 저는 10포인트 부분하고 1적구하고의 경계선을 본다는 거죠. 경계선을 보고,
아, 요 정도 차이다. 요 정도 차이다. 그러면 저는 그 12시 반 팁은 잘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시 반 팁이 여기서 몸에 배 있다 그러면 한 포인트 차니까 그냥 12시 반 팁으로 딱 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12시 반 팁을 이렇게 저는 해보니까 안 맞아요, 저하고. 그래서 그 팁으로 안 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1시 반 정도를 많이 치거든요. 1시 반인데 1적구가 한 센터 정도에 있어요. 한 3분의 1, 한 10포인트 차이니까 한 13포인트 정도 겨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요런 식으로 겨냥을 해서 치면 요게 적중률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제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치수 높으시고 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그냥 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런 저는 겨냥점은 가지고 친다는 거고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랬을 때 요거는 똑같이 저 위치로 가서 단쿠션 위치로 가서 겨냥점을 본다는 거죠. 겨냥점을 보는데, 그랬을 때 지금 벌어짐 차이가 한 포인트 정도 당겨져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한 3분의 1 조금 더 주고 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수구의 위치가 지금이야 뭐 이것저것 다 치기 좋은 위치라 그런데 수구의 위치가 저렇게 구사하기 힘들 때는 그냥 10포인트를 겨냥하면서 팁을 뭐 다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팁을 다 줘버리면 요거 표현은 아마 이게 지금 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이 정도의 오차로는 뭐 극복이 되는 거니까요.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는 전부 다들 자기 저거에 맞게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어떤 위치에서 쳤을 때 15포인트를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회전값을 알아야 돼요. 어느 위치에서든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15포인트를 향해서 입사를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직접 회전을 주면서. 그래서 그 감을 아셔야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김민아 선수가 쳤던 건데요. 요거를 그립을 하나 올려봤어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같이. 설계를 했을 때 이쪽 단쿠션 가서 1적구를 보면서 잘못했다. 1적구를 보면서 일단은 겨냥을 해본다는 거예요. 겨냥을 해보고 요정도 1시 반 낭점으로 치면 요정도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요정도 들어오면 뭐 득점은 될 것 같아요. 득점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적구를 보면서 범위를 설정하자는 거죠. 요 안에만 들어와 주면 들어가겠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같은 회전으로 여기까지 뽑기는 두께를 겨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두께 쳐서 요 정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두께죠. 그랬을 때 팁을 올리자는 거죠. 그럼 팁을 올리자고 생각하고 3팁을 다 줘요. 주면은 요 정도 떨어지는 게 기본인데,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어떤 오차 범위는 있으니까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 요 정도 선이면 그냥 무난히 득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냥을 하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이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빨간 공이 이렇게 그러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무난하게 걸 보면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치기밖에 또 없는 길이었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빨간 공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 안 들어. 다음은 조재호 선수하고 오성욱 선수가 경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오성욱 선수가 친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설계를 해보자는 거죠. 이쪽을 갔어요. 가서 일단 겨냥점을 10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15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보고서 일단 15포인트부터 보자니 15포인트에 걸려요, 얘가.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대회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대회전 코스를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대회전이 이 정도면, 왜냐면은 지금 요 정도 오차 범위를 요 정도로 커버하고요, 돌아서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설계를 하나 더 해봤어요. 다른 설계는
요 두께를 따서 10포인트에 맞으면 제자리 돌아와서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가지 설계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치는 거는 너무 예민하죠. 이렇게 치면은 득점은 되겠지만 여기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도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두껍게 쳐서 맞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석 선수가 일단은 치겠죠. 대회전을 선택을 했어요. 대회전을 선택해서 무난히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제를 이거는 이제 요 계산한 거랑 응용을 해서 본 거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고 엄청나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음악을 좀 했었는데, 음악 할 때 외국 곡 같은 경우 뭐 본조비라든지 등등 LMF라는 그룹들 많잖아요. 타브 악보가 있어요. 타브 악보를 구해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거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연습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가요 같은 경우는 타브 악보로 구하기가 힘든 거죠. 거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며칠이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음을 따든 박자를 따든 다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브 악보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너무 맹신하면 솔직히 물론 타브 악보를 보고 빨리 익힐 수 있겠지만은 몸으로 그거를 다 체득된 게 아니라 악보 보고 연주하다가 악보 날아가면, 바람 불어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악보가 있어도 몸에 체득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내가 타브 악보를 본다고 해서 그 음악을 듣고 딴 그 사람이 따면서 연습했던 그런 감각이나 테크닉 같은 부분까지도 뭐 이런 게 전부 타브 악보에 담겨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점점 느끼면서 그걸 몸으로 배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스템도 마찬가지니까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습득될 때까지만 보조 도구, 그러니까 나의 궤적이 눈에 확 들어와서 칠 때까지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신다고 그러고 접근하시면 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마치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